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명명한 4월 2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메인 이벤트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3월 고용보고서 리포트입니다. 지난주는 관세 스위치가 다시 켜졌죠. 그래서 매우 힘든 한 주였습니다. 주초만 보더라도 한 주를 무사히 보내나 싶었는데 주중반 이후에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25% 발언이 나왔고요. 시장은 급락하였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펀치를 맞았던 것 같고요. 25%라는 숫자 자체도 그 수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은 거의 패닉에 빠져버린 한 주였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2.3% 하락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3.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4.7%나 급락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 있는데요. 이 이벤트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요일 4월 2일이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날이고요.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날입니다. 두 번째가 금요일에 나올 미국 3월 고용 보고서죠. 그리고 실업률도 같은 금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로 칭하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투자자들은 관세의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가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하죠.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공포감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일단 크게 때리고 보고 점차 협상을 통해 완화시켜 주는 게 트럼프의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로 봐서 4월 2일 발표가 시장을 매우 놀래킬 만한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오히려 예상보다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불확실성은 제거되니까 시장에는 호재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튼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 발표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반면에 예상보다 그나마 유화적인 코멘트나 어떤 수준이 나온다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슈와 더불어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에 떨어지고 뉴스에 반등하게 될지, 아니면 소문에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뉴스가 나오고 더 떨어질지 트럼프 관세 이슈의 최고점이 되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금요일에 예정된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노동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는지 그런 상태를 보여줄 것인데, 미국 경제가 둔화를 넘어 침체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아직까지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고 다만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발표될 이런 노동지표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해석이 비관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시장은 침체에 대한 걱정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당연히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는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수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졸트 잡 오프닝 지수도 나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 분기에 50.3이고 약간 둔화돼서 50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졸트 잡 오프닝 지수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7.6 밀리언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 메인 이벤트죠.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날이고요. 목요일은 ISM 서비스 지수 나옵니다. 예상은 53인데 요거보다 잘 나와야 될 텐데 조심스럽게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는 넌팜 페이롤 나오죠. 지난 분기는 151K였는데 현재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128입니다. 이거보다는 잘 나와야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근거를 줄 텐데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실업률도 4.2%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나올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죠. 263.55로 마감했고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3.51% 하락하였습니다. MDD 값은 마이너스 45.99%고요. 전고점까지
다시 도달하기 위해서는 85.16% 상승을 해야 합니다. 기간별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13% 하락, 올해 초부터는 여전히 마이너스 32%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초에 기분 좋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결정적으로 자동차 25% 관세 이슈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서 한 주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23년, 24년 비교해 봐서도 현재 성적은 매우 안 좋은 상태죠. 시작 이후 살짝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테슬라가 지난주에 상승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빅텍에 비해서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결정타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였죠. 그것 때문에 결국 힘을 못 쓰고 주르륵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보다 사실 더 중요한 주가 이번 주입니다. 4월 2일이 운명의 날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테슬라는 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합니다. 불 케이스로 둘 다 아주 좋은 경우에 상호관세가 비교적 유화적이고 테슬라의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만약이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더블 효과로 날아갈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 베어 케이스로 상호관세도 충격적으로 나오고 테슬라의 인도량도 예상치에 크게 미스를 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역시 더블로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4월 2일을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릴 수뿐이 없는 날인데요. 워낙 중요도가 있는 이슈여서 최근 기관들의 차량 인도에 대한 예상치를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테슬라 뉴스와이어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27명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종합한 집계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처음에는 41만 8천 대를 예상을 했었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37만 7,592대로 예상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과 중국에서의 그 판매가 매우 부진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모델 Y, 주니퍼 생산으로의 전환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판매에 공백이 생겼던 게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는 트로이 테슬라이카입니다. 요즘에 트로이 테슬라이카에서 잘 맞추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보다 더 낮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35만 9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숫자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2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22년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역시 모델 Y의 생산 전환과 유럽과 중국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유일하게 40만 대 이상인 41만 4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7% 성장이 된 숫자이고요. 월스트리트의 전체적인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조사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만 유일하게 40만 대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JP 모건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5만 5천 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44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떨어진 숫자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이유는 수요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겐하임에서도 숫자는 비슷한데요. 35만 8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에서는 연초에 40만 대를 살짝 넘는 40만 5천 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대폭 수정을 해서 지금은 35만 8천 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유는 동일하고요. 유럽과 중국 시장의 판매 부진과 모델 Y의 생산 전환이 원활치 않아서 판매에 공백이 생겼다라는 건,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에서는 36만 4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19%, 중국에서 약 40에서 45% 감소가 된 것을 반영을 했고요. 역시나 연초 대비 대폭 하향된 수치입니다.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에서도 40만 대가 채 안 되는 37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이례적으로 테슬라 브랜드가 토네이도급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숫자는 37만 대 예상했죠. 그 이유는 중국 쪽의 수요가 약세이고 모델 Y의 생산 전환이 원활치 않아서 전년 대비 약 7% 감소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는 더 낮은 숫자인데요. 35만 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기관들의 전반적인 포캐스트를 보면 40만 대가 훨씬 안 되는 수치죠. 평균적으로 35만 대에서 38만 대, 37만 대 정도 사이인데요. 이 숫자는 22년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4년도 1Q의 경우에 38만 7천 대의 출하량을 보였는데요. 평균적으로 올해 1분기는 약 36만 대 정도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1분기에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테슬라가 약 38만 대 정도 이상의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 이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듯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36만 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악재가 되겠죠. 테슬라 주식이 극적인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이번 주가 역대급으로 테슬라에 진입하기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파란 라인, 이 하강 채널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 채널이 다시 오른쪽 상방으로 형성될 듯 하다.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아쉬운 것은 요점과 요점과 이 부분이 연결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방에 파란색 채널이 보이죠? 지금 상태로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 빨간 일봉 두 군데에서 이 채널을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놓친 듯 보이고요. 결정적인 요인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25% 이슈였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튀고 올랐으면 추세 전환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말씀드렸듯이 요점과 요점과 요점을 잇는 이 노란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깨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죠. 현재 힘을 조금 잃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채널 안에서 하방으로 떨어진다면 이 노란 선의 중앙선인 이 지점 약 240불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해 볼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상호 관세죠. 그 이슈와 테슬라의 인도랑 발표 미스, 이 두 건이 겹쳐져서 이 선을 터치하거나 밑으로 떨어진다면 테슬라에 진입할 수 있는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많은 주여서요. 안전벨트 꼭 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지켜봐야 하는 한 주가 될 듯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